아버지 낯살이나 먹으니까 이제 저한테 묻는. 독도 시인으로 불리워지는데 자긍심을 갖고 사실 저희 글 쓰는 사람이 꼭 새겨 들어야 하신 분이 올 때까지 또 차도 한 잔 드시고 또 지금 온 것이 오늘 진행할 내용이에요. 사실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메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저께 그저께 우리 천승현 선생님과 임보 선생님께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조금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 내용의 답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했더니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혹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잘 못 듣더라도 책자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인생에서 오늘 나온이 얼마나 지금 우리 윤수천 발행인께서 바쁘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음악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산림문학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서연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인연으로 왔냐면, 임보 선생님은 저희 한국산림문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문학상이 있어요. 거기 6회 수상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산림문학회에 고문으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른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어서 인연이 있고요. 천승현 선생님하고는 우리가 같이 시공부를 했던, 박재남 선생님 시절부터 같이 시공부를 하고 같이 독립활동을 하고 그랬던 우리 문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언니이지만 참 언니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같이 가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감나무 같은, 철쭉 같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색다른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이 건강신문사의 윤순천 발행인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좀 땀에 젖은 깨지지한 모습이시긴 하지만 그동안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셔서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시고 이렇게 또 먼 길 각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보 선생님 또 천승현 선생님 두 분께서 귀한 원고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청바지를 입고 나오니까 이렇게 왜 청바지를 입고 가냐고 그 얘기를 하길래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임보 선생님하고 천승현 선생님이시고 저는 뒷 담당입니다. 뒷치달거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복이야? 예, 운동화 신고 오고 제가 조금 늦었던 이유는 요거를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뭐 듣거나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싶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한 5분 10분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 사회를 맡아주시는 그 이세현 선생님도 사실은 그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좀 이렇게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마 이 책자, 소책자에 보면은 그 양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집 제목이 집신과 장독대라고 했어요. 제목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굉장히 좀 뭔가 아련한 그런 그리움도 올라오고요. 또 여러 가지 정감 있는 사람들도 떠오르게 되는 그런 제목이에요. 또 여러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내용에 보면은 사회를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도 좀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선생님께서 담고 싶었던 주제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여 번의 그 시집을 만들어냈는데 그 시집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소재를 가지고 시집을 묶어 만든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안영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시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사람을 주로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글들의 묶음이에요. 그리고 자연학교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주로 한 것이고 또 울주천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형태 딸막딸막한 사단시를 내가 이제 4마디씩 사단시를 시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사단시만 묶어서 이제 만든 것이고 또 구름 위의 다락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사상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제 상상해서 선계를 소재로 해가지고 신선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작품화해서 쓴 것이고 또 산상문달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재하고 스승하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세상에 대한 말이죠.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런 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엮은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엮을 수도 있고 또 소재 중심으로 엮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집신과 장독이라고 하는 요 시집은 사실은 그런 어떤 것에 구애된 것이 아니라 1920년부터 21년 사이에 생산된 내 작품들을 그냥 묶었어요. 그냥 묶고 거기에 이제 집신과 장독이라고 하는 그 작품 요 제목이 좀 은근한 소속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어서 그냥 그 작품을 하다 그 작품의 제목을 그냥 시집의 제목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낸 시집이 독자들이 어떤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내 시를 읽고 재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짤막한 글 속에 대단한 무슨 진리를 담는다든지 대단한 교훈을 담는다든지 기대한다든지 이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단지 시가 이렇게 재미도 있구나 이렇게 다시 또 읽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줬으면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평소에 시도 그렇게 쉽고 이해하기 쉽고 소통이 되는 그러면서 재미있고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성을 지닌
그런 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작품도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소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장성,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 글 쓰는 사람이 꼭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 질문에 몇 가지 답을 다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 시 중에 보면은 엊그제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외동아들, 조부모님의 금지오격 손자였는데 이제는 두 아들과 두 딸들의 약소 같은 애비였다가 약대 같은 애비였다가 오늘은 어느덧 손자 손녀들의 꼰대 백발 성대한 할 애비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애비가 아니에요. 아직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소년 같은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젊은 오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좀 섭섭하시잖아요. 한컵 드셨는데 찬을 한번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얼씨구나 온 청산이 신명난 준판일시 얼씨구나 온 청산이 신명난 준판일시 많은 분들이 들꽃시인, 들풀시인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그 활동하신 거는 그 독도를 지키고자 또 독도가 당연히 뭐 지켜야 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것인데 그 당연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많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별칭이 좀 있으신데요. 어떤 별칭이 가장 듣기 좋으신지요? 네. 예, 저는 독도 시인으로 불리워지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독도수 활동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독도사관의 문을 열었고 이제 우리 시집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선생님이 이번에 그 임보 선생님의 시집 집신과 장독의 이 표지 사진도 선생님이 찍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초에 이 나와 있는 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진도 전부 선생님이 그냥 순간순간 찍은 작품이에요. 그거와 같이 어울려서 시조를 썼는데 선생님의 작품에는 구절초하니까 자연을 소재로만 썼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인생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시집에서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시인으로서 대답을 좀 듣고 네. 예, 저는 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 오늘 하루하루가 곧 시라고 생각하고요. 저에게는 일상이 내일이고 희망입니다. 저의 시작품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이 종장에서 느껴보시듯이 제가 나에게 펜을 잡으면 숙녀의 이름을 불러놓고 제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꼭 이렇게 힘있게 늘 씩씩하게 함께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이 삶의 의지와 그리고 다짐 곧 결의입니다. 더구나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 저의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옳다라고 걸어가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왜 저희를 저렇게 할까? 뭐가 생기길래 저러지? 정말 그 자기가 바라보는 잣대로 저를 평가하고 그러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내가 나에게 늘 다짐을 하는 그 주제로 매일 일기를 쓰기 때문에 일기 속에서 한 편 한 편 작품을 그냥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모습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 구절초가요. 발표도 누워 자라 꺾여서도 피는 꽃 산천에 몸부림치는 그 숨결 시민초다. 저물녘 넷들에게 단장하는 먼 추억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게 본인 그 시인 자체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만들어가지고 뭐 책갈피만 선물해 주다가 바로 건갑파 선생님이 제한테 읽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건갑파 선생님의 시를 전편을 필사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한테는 거의 한 5번 더 읽었을 거예요.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의 시조 선생님들의 작품 시집을 받을 때마다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그 작품을 펼쳐놓고 하루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저 필사를 그래서 한 5편, 6편, 10편 하고 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필사했습니다. 노트에만. 근데 사실 제가 선생님이랑 여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니면서 좋은 경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발밑에 있는 들풀만 보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그 책상에다 다 갖고 다니세요. 저는 사실 이 필사하는 정성도 대단하지만 그 준비하시는 아파를 준비하시는 그 정성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은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있는데 같이 배워놓고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큰 감동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를 읽어주는 독자 또 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시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맑은 영혼이 조금 전에 임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사회를 맑게 전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분들은 다 삶에 치열하게 사느라고 바쁘지만 우리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가슴이 맑은 신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처럼 돈보다는 이 정말 문학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들만이라도 등불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앞으로 또 새롭게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걸어왔듯이 들풀, 독도 이 두 가지 닉네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뭐 끊임없이 길을 걷다가 쑥이라도 뜯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봄이 오면은 어차피 들풀은 뜯어서 오늘 선생님들께 책갈피를 한 2장 선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질 잘 하셔서 글 쓰시는 분들은 책마다 꽂아 놓으시고 책갈피로 쓰시는 거 이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 시집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그 작품을 펼치면서 저는 단 하루도 누군가 이 작품을 진행 안 하지는 않으니까 꼭 저 필사를 해서 제가 우체국을 향할 때 택배로 붙여드렸을 때 그분이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다음에 어떤 분의 작품이 그 우리 천숙년 선생님 눈에 띄어서 또 저렇게 작품이 돼서 나올까 궁금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천숙년 선생님께서 그동안 독도 운동을 하셨는데 독도 사랑에 관한 시를 하나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보 선생님 이 큰 어른 앞에 제가 이렇게
함께한 영광으로 제 앞날의 인생이 엄청 멋있고 빛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